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실버 에이전트 장은경입니다. 오늘 제목이 겨울철 바디케어 바디버든, 새로운 얘기인 바디버든을 들으셨을 거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크릿 바디 사존으로 충분히 그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오늘 그걸 준비했습니다. 자, 2017년에 SBS 스페셜에서 바디버든이라 그래서 1부, 2부로 해서 일요일날 방영이 됐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1부는 자궁의 경고, 그리고 2부는 독성물질의 추적자, 이렇게 제목이 붙어서 나온 건데, 이 바디버든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우선 바디버든을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체내에 쌓인 유해 물질의 총량이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 등 그 원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일정 기간 체내에 우리가 쌓인 유해 물질의 총량을 이르는 용어인데, 기존의 화장품이나 세제, 플라스틱 용기들을 사용하면서 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이 유해 물질인데, 이것이 우리 체내에 쌓이게 되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생식기 이상이라든지 성장 억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초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쓰는 향기 좋은 세제 쓰는 거고 샴푸 쓰는 거고 비누 쓰는 건데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사용을 하시다가 2011년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017년에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5년 전인가요? 치약 파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활용품에 이런 화학 성분이 내 신체에 쌓여서 죽음으로 또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에 쌓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림프절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의 문제라든지 탈모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똑똑한 소비를 하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바디버든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원인이 됐어요. 자, 그럼 바디버든 그러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우선 아까 원인으로 보면 가습기 살균제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 제품은 바로 옥시 제품이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문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50ml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지금 이제 겨울철 되면 가습기들을 켜잖아요. 그러면 가습기가 켜지는데 물때가 앉는 거예요, 가습기 안에. 그런데 이 550ml를 부으면 가습기 안에 물때가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잠깐 씻어서 물을 다시 부어서 가습기 기능을 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이 살균제를 넣어서 물때가 앉지 않게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바로 경기독이었어요. 이 가습기의 액체가 내 코를 통해서 기도를 들어가면서 폐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연약한 아이들은 죽거나 또는 폐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이 생긴 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화학물질 피해 사례가 바로 가습기 살균제였고요. 유해 물질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사회적 검증 시스템이 이제 지금도 불안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때 이제 똑똑한 소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보면서 전성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자는 5,410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더 늘어났어요. 그때는 내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서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 그게 원인이었던 것들을 찾아내서 더 피해자는 더 늘어났고요. 사망자는 1,14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바디버든 왜 위험할까요? 어린이들에게는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ADHD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 아이들을 뭐라 그러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원인이 바로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엄마가 이 바디버든이 쌓여 있으면 아기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젖을 먹이고 또 그 전에 자궁 속에서 내가 엄마의 몸속에 그동안 평생 동안 쌓여있던 그런 축적물들의 유해 물질들이 태반이나 탯줄을 통해서 아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각종 질병을 불러옵니다. 자궁질환, 혈관질환, 성장기질환, 간, 신장질환들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요즘 보험을 하면서 자궁에 젊은 나이인데 자궁에 문제가 생긴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젊은 나이인데 탈모라든지 피부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ADHD나 이런 그 다음에 정자수 감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 원인이 제가 시크릿을 만나면서 그 원인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어렵게는 바디버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일본에서는 경피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를 통해서 몸 안에 독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원인은 똑같아요. 우리가 일상용품이나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해서 축적이 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화장품 지금 사장님들 화장대 위에 이 정도의 화장품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화장실에는 분명히 샴푸, 린스, 치약, 바디 클렌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를 만질 때 왁스라든지 스프레이, 젤 등을 사용하실 건데 이 모든 것이 내 피부에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이 되는 거죠. 여성 화장으로 매일 515개의 화학물질을 우리가 접한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샴푸, 아이섀도우, 립스틱, 향수, 헤어스프레이, 볼터치, 파운데이션, 바디로션. 오늘 분명히 이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셨을 거예요. 자, 소비자는 알고 있을까요? 헤럴드 경제지에 2012년에 나온 건데요. 샴푸 속에 태아사망, 불임, 유발 물질이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해 화학 성분 아이에게 그대로 대물림 아까 말씀드렸고요. 샴푸나 화학물질이 노출된 아이들이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해 그 화학물질 공포 속에 노케미족이 급증한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이요.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우리 림프절을 따라서 생식기에 42배가 쌓이고요. 저희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가 피부는 한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부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흡수되는 것들이 몇 배, 몇 배, 몇 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소금으로 먼저 반신욕을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생식기에 쌓여있던 것들을 삼투압에 의해서 독성을 빼내는 게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신체 부위별 경피 흡수도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것들이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빼낼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펀지에 방영됐던 거예요. 미꾸라지 영상 저희 시크릿을 접하면 스폰서님들이 가장 먼저 보내는 게 바로 이 영상일 거예요. 그 6.0g의 파라벤 성분을 넣었어요. 파라벤은 뭐냐면 우리 화장품이 썩거나 그 다음에 그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방부제를 넣거든요. 그 파라벤 성분이에요. 그거를 0.5g을 미꾸라지가 있는 물에다가 탔는데 미꾸라지는 피부로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 한 5분도 안 됐는데 피부로 바로 흡수가 되면서 죽는 그런 좀 정말 충격인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515가지의 우리가 제품을 쓰는 것, 아침에 저희가 화장을 하는데 33가지의 제품을 쓰고 또 저녁 때 들어와서 또 지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이 바로 파라벤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파라벤은 사용을 이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면서 유럽에서는 6개월 이하에게는 금지예요. 파라벤을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단일 파라벤은 0.4%, 복합 파라벤은 0.8%까지 허용해서 무파라벤이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파라벤 성분이 들어있지만 그거는 허용을 하기 때문에 무파라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파라벤 성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장품이나 샴푸 등에 이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이 파라벤들이 심각성이 바로 유방암, 림프절을 따라서 머리에 샴푸를 사용했는데 그것들이 들어가서 유방암. 그래서 그 샴푸 그거 암세포를 떼어나면 샴푸 냄새가 난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샴푸를 썼는지가 그 냄새를 통해서 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쪽에 쌓여 있는 거죠. 그 일본만 해도 암 발생률이 유방암이 1위라고 해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고 어린이 성조숙증이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요. 요즘 원인도 모르는 각종 피부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궁암, 정자수 감소로 인해서 2세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들이 원인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한동안 화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들이 맨 처음에 이제 화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성분들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지금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파라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는 상품인 방부제가 있는데요. 바로 페녹시에탄올이라는 다른 방부제, 이름은 다르잖아요. 파라벤이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안전한가 보다 했더니 이것도 위험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문구에 따라 분명히 방부제를 사용하는데 파라벤이 아니니까, 파라벤은 위험한 거라고 했으니까 전성분을 보면 파라벤이 아니니까 이거는 괜찮겠구나 사용을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바로 무파라벤 제품인 거죠. 자, 파라벤은 화장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화학 방부 성분인데요. 이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들어오면 얘가 에스트로겐 호르몬계와 내분비계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성 호르몬이 피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더 여자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여성다워야 되니까 가슴도 나오고 생리도 빨리 하는 거죠. 보통 너무 빨리 하는 친구들은요, 2학년이나 3학년 때 하는 친구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성장을 못해요. 빨리 크니까.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정상 정자거든요. 그런데 기형 정자가 나오면서 2세를 낳으려고 해도 정자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기형 정자가 생기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들이 생겨났고요. 사춘기 전에는 태아 때 파라벤 성분에 노출된 남자아이들은 생식기형, 고환암, 정자기형, 전립선 장애 등의 문제가 생기고요. 여성은 유방암 같은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이제는 조사하고 발표가 됐어요. 바로 이걸 해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사무엘 에스틴 박사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은 25% 정도로 해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75%가 화장품이나 목욕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된 자극장에서 유발하는 그런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분뿐만 아니라 보시면 여기에도 논문이나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파라벤이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안 좋은 성분들이더라. 이것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자니 실질적으로 파라벤은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을 했었겠죠. 그런데 좋은 걸 사용하려고 하고 천연을 사용하려고 하니 너무 비싸지는 거죠, 원가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저희가 전성분을 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기업들에서도 좋은 성분을 쓰려고 애는 쓰지만 아직도 너무 많은 그런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피부에 쌓이면 우리가 배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먹으면 90% 정도, 95% 정도는 우리가 땀을 배출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또는 흡연을 보거나 대변을 볼 때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피부에 쌓인 거는 10% 정도만 빠지고 90% 정도는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미네랄 성분이 그런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빼주는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미네랄이 우리 몸의 3.5에서 4%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바로 즉사하는 거죠. 비타민이나 이런 여러 영양제가 부족하면 그냥 골골 아프고 있는데 이 미네랄이 없으면 사람이 즉사를 하는 정도의 정말
그런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성분을 알게 됐고, 이것들이 그러면 왜 미네랄이 우리가 부족하게 됐지? 알아봤더니 이제는 산성화 됐잖아요, 땅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네랄을 섭취를 하려고 보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19묶음을 먹어야 되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13알을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을까를 찾게 된 거죠. 바로 거기에는 미네랄이 있었습니다. 체내 독소 배출하는 미네랄을 채우라고 우리 그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1탄, 2탄, 3탄 이렇게 나왔었고요. 우리 몸에서 아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그 중에 미네랄의 역할은 몸속에 들어온 영양소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보조해서 중금속 등이 체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이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네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중금속이 몸에 쌓여요. 그런데 그 자리를 미네랄이 들어오면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해서 우리가 뼈 만드는 공장에도 있고 살 만드는 공장에도 미네랄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또는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줄이거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은 병을 갖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미네랄 흡수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연 배출량,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하는 건 90%고요. 대부분이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근데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건 자연 배출량은 10%밖에 안 되고요. 체내 축적은 90%가 된다고 합니다. 미네랄 성분은 피부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연, 철, 그다음에 수롬,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다양한 미네랄이 따지면 50가지, 100가지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양성분 피부 세포에 영향을 전달한다든지 세포 간의 지질 생성을 촉진한다든지 여러 정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 미네랄을 피부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크릿은요, C는 바다를 사해 바다를 얘기하고요. 시크릿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합성어로 시크릿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크릿 from the sea, 사해의 비밀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한지의 클레오파트라는 매년 60일간 사해로 낙타를 타고 가서 본인이 피부 관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젊은 미의 원천,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스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요르단 강으로 바다가 유입이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사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요르단 강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여기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5,000년 이상을 쌓이면서 자연 증발돼서 나온 진흙, 머드와 그리고 사해 소금의 원천이 바로 저희 시크릿의 원료입니다. 사해는요, 세계 최대의 자연 스파예요. 해수면 아래 420m로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수가 유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 증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네랄이 농축될 수밖에 없고 50가지, 60가지의 미네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해에 특출나게 많은 것이 바로 12가지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이 사해에서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스파라고 해서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는 직접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 주변에 있는 요 파라솔 같은 데가 우리 장윤 스폰서님이나 갔다 오신 분들이 전해서 얘기를 듣는데 이소윤 스폰서님 그다음에 오현재 스폰서님 다녀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여기 사해가 워낙 염도가 높으니까 오래 들어가 있지 못한대요. 그래서 들락달락하면서 본인들이 피부병이나 아니면 관절염이나 건선이나 이런 것들을 치유를 하는 바다, 바로 치유의 바다가 바로 사해고요. 이 주변에 저희는 이번에 이제 제주도도 갔다 왔지만 주변에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횟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진료소들이 즐비하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서 치유를 하는 바로 시크릿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바로 외국 분들이신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갔다 오면 그 의료비를 다 대준대요. 비행기 값이니 거기에서 지내는 뭐 15일을 지내면 그 모든 비용을 대준다고 하거든요. 왜 가겠어요? 바로 피부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소금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머드로 미네랄을 듬뿍 바른 이런 분들, 바로 사회의 그 놀라움을 본인들이 느끼시고 그렇게 가시는 거죠. 바로 12가지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그 사회 미네랄의 효능은, 기존 일반 해수는 3%라고 하면 사해는 32%의 농도의 소금이 염분 농도가 있고요. 사해의 미네랄 대표 성분이 칼슘서부터 인까지 12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이 각종 미네랄이 보습에서부터 진정에 이어서 탄력까지, 그리고 피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을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26가지의 고농축 미네랄 중에 12가지 미네랄 중에 가장 높은 것은 바로 브롬이라는 성분이에요. 사해에는 200배나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안 좋다는 염화나트륨은 바로 3.6배나 적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사해 미네랄입니다. 바로 소금이죠. 제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디버든 경피독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디 4종 세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또한 또 좋은 게 뭐냐면 겨울의 건조함과 피부 건강 관계에도 같이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겨울이 되면 각질 같은 것도 일어나고요. 뻑뻑하고 이런 피부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하면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죠. 추위와 건조함입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놓거나 아니면 빨래를 방 안이나 아니면 거실에 널어놔서 이 건조함을 해결하려고 하죠. 겨울철 피부 3대 문제점이 뭐냐면요. 바로 각질, 주름, 트러블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각질은 왜 생길까요? 각질은 이렇게 정상적인 각질층이 바로 유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밸런스가 되면 저희 피부는 촉촉하고 또 이런 각질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각질층이 탈락하거나 유수분 밸런스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사회소금의 피부 역할은요, 항균 효과, 그 다음에 독소 배출, 각질 제거, 그리고 피부에 삼투압 작용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삼투압이에요. 노폐물은 빠지고 미네랄은 흡수되는 거. 바로 삼투압과 확산의 원리로 각질과 노폐물을 끌어냅니다. 피부의 각질과 노폐물이 사라지게 되고요. 삼투압과 확산의 원리가 역으로 작용해서 사회소금의 미네랄이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소금이 민감성 문제성 건조한 피부의 보습과 미네랄을 이렇게 보호막을 씌웁니다. 피부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각질 제거와 미백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피부 보습과 주름 개선. 바로 겨울철에 고민이 됐던 모든 것들이 이 사회소금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바로 이 피부 속까지 실질적으로 요즘 뭐 갈바디기니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진피층까지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화장품의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내 피부를 개선시키는 것은 없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배출을 하고 피부 깊숙이 좋은 미네랄을 넣어준다는 것 사용해 보신 분들은 느끼세요. 바로 우리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사용하면 그 문제성 있는 피부라든지 트러블 피부, 그 다음에 아토피, 건선의 피부들도 개선이 되고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며칠 전에 저희 본사 강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데드시 베스 솔트입니다. 이거는 100% 사회 소금이고요. 정제된 거고 향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족욕이나 또는 반신욕이나를 하게 되면 피부 활력 공급과 건강한 피부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바디버든이라든지 우리가 경피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중금속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삼투압과 확산에 의해서 몸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우리 피부결도 좋아지고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 가서 저도 이렇게 소금을 갖고 가서 2봉지 풀어놓고 정말 반신욕을 했는데요. 반신욕은 무조건 뜨거운 물에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미지근한 것보다 약간 따뜻하다 할 정도 37도에서 39도의 물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솔트를 푸시고요. 한 20분 정도 들어가 계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30분을 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삼투압과 확산에 의해서 몸 밖으로 빼졌던 노폐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30분 정도 넘지 않게 20분 정도만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입욕의 중요성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 그리고 온열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말 최애템이고요. 그리고 이 효자 상품 시크릿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디 4종 사용법입니다.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이 미네랄 소비고요. 두 번째는 솔트 스크럽, 세 번째는 솔트 앤 오일, 그리고 네 번째는 바디버트를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삼투압을 또는 인앤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은 넣어주고 무엇은 빼줄까요? 우선 첫 번째 미네랄 소. 시솔트가 주 원료고요. 저희 제품에 이제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이 전성분을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시솔트가 전성분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아젤 추출물은 피부 진정을 시키고요. 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진정과 영양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스위트 아몬드 오일이 보습이나 영양 공급을 해주는 바로 미네랄소 또는 소금 비누라고도 얘기를 하죠. 마사지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촉촉한 보습 효과를 제공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합니다. 우선 물을 촉촉하게 묻히신 다음에 거품을 내서 저희가 손대문을 하죠. 우선 비누칠을 해서 손에다가 손을 한번 씻어내고요. 그리고 비누칠을 한번 더 해서 우선 거품을 손 위에다 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제품에는 바로 3가지 향이 나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파마그램, 그리고 오션 미스트, 그리고 허니, 밀크 앤 허니, 밀크 앤 허니. 예, 그렇게 해서 3가지 향이 있으니까 골라 쓰시는데 피부와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파머그레닛이에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죠. 첫 번째 비누를 이제 얹었으면 솔트 스크럽을 얹습니다. 여기에는 향이 있어요. 아까 3가지 향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파머그라넷으로 각질 케어를 해줍니다. 독소 배출을 하고요. 이 안에는 호호바시 오일하고 그 다음에 캐모마일이 있는데요. 보습 영양을 주고 그 다음에 진정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솔트 스크럽은요. 사회 미네랄 농축 바디 스크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극 없이 깨끗하게 묵은 각질을 제거를 해요. 이 놀라운 것은 그 비누를 칠하고 이 소금을 얹어서 살살 녹여서 살살 문지르면 내가 떼수건으로 문지르지 않았는데도 몸속에 있는 독소라든지 각질이 올라옵니다. 바로 아까 농도가 일반 해수의 염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앤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리밍 및 매끄러운 피부 유지를 하는데 바로 솔트 스크럽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독소를 빼줘서 각질을 제거한 후에 그리고 물로 한번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미네랄을 공급시켜 주는데요. 이제 인을 하죠. 아웃을 했다면 인을 합니다. 솔트 앤 오일 스크럽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안에는 앞에 보여드렸던 솔트 스크럽과 그 안에 오일들이 천연 오일들이 들어있어요. 로즈힙 열매 오일은 수분을 공급하고요. 포도씨 오일은 탄력을 증진시키고 보리지씨 오일은 진정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공급하는 게 바로 솔트 앤 오일 스크럽인데요. 사회 미네랄 농축과 자연 오일이 함유가 돼서 바디 스크럽을 하는데 지금 겨울에 사용하시면 정말 짱 좋습니다. 앞에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비누로만 씻고 바디소프로만 씻고 솔트 앤 오일 스크럽만 사용하셔도 피부가 정말 촉촉하고 부드러워지고 각질이 생기지 않는 피부가 되거든요. 바로 피부 천연 보호막 그리고 미네랄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아웃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인을 넣어줬고요. 그러면 이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피부 재생의 역할도 해주고 세균 박멸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디버터입니다. 이 바디버터는 보통 우리가 모기에 물렸다든지 아니면 그 피부 그 아토피라든지 이런 피부 트러블들이 있는 분들한테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 안에 아보카도 오일과 로즈잎 열매 오일, 사과 추출물, 히어버터와 카카오씨 등이 들어있어서 영양 공급, 수분, 진정, 보습에 영향을 해줍니다. 매끄럽고 촉촉한 바디케어. 이 안에 브롬 성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배가 높은 게 이 바디버터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피부 천연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바디버터는요, 시험 전에는 내가 건조함이 0%였대요. 그런데 2주 후에 20.35%가 올라갔고요. 4주 후에는 24.15%가 피부 수분 함량이 증가가 됐다는 게 우리가 임상시험을 한 결과예요. 그리고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증, 우리가 이렇게 각질이 생기고 그러면 겨울에 막 긁는 일이 저도 시크릿 만나기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시크릿을 만나고 나서는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각질이 없어졌거든요. 바로 이 가려움증을 주관적인 평가 개선이 되는데 시험 전에는 가려웠어요. 그런데 2주 후에는 53.9%나 가려움증이 감소했고요. 4주 후에는 88.9%가 가렵지 않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바로 임상실험을 한 거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품 사용 후에 건조함, 가려움증이 개선된 게 100%고요. 건조한 피부가 개선되었다는 게 바로 100%예요. 그리고 피부 자극과 가려움증 트러블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제품 사용에 만족을 해서 한 사람들이 90%라고 저희가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품이 바로 바디버터예요. 그래서 혹시 피부 트러블이나 있는 분들에게 다른 제품 말고 한두 가지만 권해줘 그러면 아까 첫 번에 보여드렸던 바디 효과 그리고 이 바디 버터만 권하셔도 바로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파머그라넷이 가장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임상 시험 완료가 된 제품이고요. 임상 결과 말씀드렸고요. 가려움증 완화된다고 말씀드렸고 집중적 영양 공급까지 해주는 정말 놀라운 제품,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바디버터입니다. 시크릿 제품은요, 4가지 그 미국 공식 인증 마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순수사의 원료가 80% 이상이 있어야지 이 마크를 대드시 마크를 받는데요. 그리고 안전한 자연 성분이라는 마크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테스트까지 완료가 된 제품이 바로 시크릿 바디 4종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크릿. 춥고 건조한 겨울철 시크릿 홈바디 케어 하셔서 건강하고 촉촉한 바디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